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상담 전화, 조상전화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의정 아나운서 김세영입니다. 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30분 일찍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포트 점검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바이든의 사퇴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조금 가중됐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나흘째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시장에서 내 종목 지금이라도 발을 빼야 하나 아니면 기다려야 되나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저희한테 그 고민 나눠주시면 되겠고요. 아래 나가고 있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02-2000-4919번 그리고 문자는 샵 2034이고요. 저희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도 지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고민되시는 종목들 그리고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고 정성스럽게 한 분 한 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접수 받는 동안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내일장 장원급제부터 만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네, 오늘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너무나도 힘든 하루 보내셨을 듯합니다. 그래도 코스피 지수는 오늘 기관 매수가 막판에 들어오면서 1% 내로 낙폭 줄이나 싶었는데 다시 한번 또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코스피 지수 1.14% 하락하면서 2,763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5개월 만에 오늘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2% 넘게 하락하면서 810선도 내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합해서 1,900여 개, 거의 2,000개 가까운 종목이 하락세 보여줬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든든하게 시장 대비해 보셔야겠죠. 오늘 시장 뜨겁게 달궜던 이슈들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미국 대선 이슈가 정말 뜨거웠었죠. 트럼프 후보가 젤렌스키 대통령과 5년 만에 통화를 했다라는 소식이 주말 사이 전해졌습니다. 트럼프가 자신이 재집권하면 24시간 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낼 수 있다라고 주장했고요. 또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와 조만간 개별 회동을 하기로 했다고 트위터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데모부터 현대 에버다임 같은 재건주들 장 막판까지 상승폭 유지했었는데요. 연속성 있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바로 2차전지입니다. 오늘 코스닥 하락의 주 범위였죠. 그동안 우리 국내 증시를 주도했었던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 주도 업종이 일제히 밀려났습니다. 트럼프 당선 가능성에 IRA 혜택이나 보조금이 사라질까 국내 기업들 정말 불안한 상황이죠. 이 미국 투자 속도 조절론까지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 이슈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원전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체코 수주 결과 발표 이후로 정부 쪽에서도 소프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원전 생태계를 강화하겠다, 또 체코 특사 파견까지 검토하고 있다라고 발언했는데요. 오늘 또 핵융합 에너지에 1조 2천억 원 규모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원전주들은 대체적으로 잠잠했지만 갖고 계신 분들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시원하게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3가지 이슈들 알아봤고요. 내일의 장원급제 통해서 내일장 든든하게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장원급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내일장 장원급제 통해서 어지러운 시장 좀 진단하면서 대응 전략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이성웅 차장 그리고 김덕호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일어나자마자 참 어지러운 시장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빅스 지수가 급등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도 계속해서 출렁거리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시장 진단부터 먼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차장님께 먼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막판에 기관 매수가 조금 들어오나 싶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매도로 돌아선 이유가 뭐고 내일 시장도 또 급락 예상을 해봐야 될까요, 차장님?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시장이 안 좋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 것보다 우리나라 지금 CMA
그러니까 증시 대기 자금이 지금 좀 최고치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마디로 지금 시장 자체를 지금 관망하는 좀 분위기가 나와주고 있고, 지금 이제 이 CMA 83조 원으로 2006년 이후에 2006년 이후에 최고치를 찍은 걸 봤을 때는 우선 시장에서의 그 미국도 그렇고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분위기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는 전체적으로 글로벌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단기적인 어떤 이 미국의 대선 이슈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관망하는 분위기가 가장 많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가 이 뭐 주도주도 부재하지만 테마주도 많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이 테마주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 유동자금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변동성을 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증시의 그 유동성 자금이기 때문에 이 자금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 자금만 좀 쌓이는 구간에서 본다고 한다면 당분간 이런 움직임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주식시장 자체를 어떤 정치적인 이슈와 그 연결이 되는 걸 굉장히 좀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측을 한다는 게 굉장히 좀 힘들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슈로 인해서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증시의 매수나 어떤 종목들에 대한 과감한 매수 결정을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은 맞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다음 달에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잖아요. 뭐 그런 상황에서 후보직을 넘긴다고 했을 때에 또 다른 변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어서 지금 시장은 적극적인 매수, 그러니까 좀 오늘 거래량도 보면은 굉장히 좀 적게 나왔어요. 뭐 그런 걸 봤을 때는 적극적인 어떤 매수라기보다는 참 답답하지만 지켜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뭐 이번 주에 뭐 실적 뭐 종목들이 좀 발표되는 상황에서 지금 실적주에 대응하는 전략이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뭐 일반적으로 미국 대선 직전에는 항상 좀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좀 지금도 그 과정인 것 같아요. 김덕호 대표님께도 좀 동일한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당분간은 좀 시장에 방어적으로 접근을 해봐야 될지, 만약에 또 대표님도 추가적으로 하락을 예상을 하신다면은 이 하방을 어디까지 좀 열어놔야 될까요? 일단 수요일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은, 네네. 그러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오늘을 제외하고 지난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이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용어까지 신생 용어까지 만들어지면서 증시에 상당한 변동성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수급이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의 뭐 주말에 이렇게 좀 진입이 되기 시작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주말에 좀 이렇게 많이 매수가 좀 됐다는 점을 좀 참고해 보신다면은,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이렇게 정치적 이슈로 인해서, 그러니까 인물 자체가 증시에 변동이 주는 부분이 워낙 컸었는데, 사실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뭐 대외적인 외교 관계에서는 상당 부분 미국의 어떤 지위를 많이 좀 잃고 있는 상황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잃더라도 뭐 자국의 뭐 이득을 위해서 뭐 쟁탈을 해오겠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결국 유권자인 미국 시민들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과거에 대한 영광을 좀 그리워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핵심은 이제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에서 이제 또 이번 주 일요일에, 그러니까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또 갑자기 사퇴 결정을 이제 내렸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습관이 이제 뭔가 정말 좀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은 가족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가족 회의를 했을 때도 이 후보를 이제 사퇴한다는 얘기를 뭐 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오히려 측근 2명만 하고 백악관에서조차 전혀 몰랐다는 거는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증시에서는 두 가지 모멘텀이 동시에 작용을 하는 겁니다. 지난주부터 이어왔던 이 트럼프의 럭비공 외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도 불똥은 튀었겠지만 중국은 말 그대로 뭐 운석을 맞은 거죠. 근데 그 불똥이 한국도 튈 수 있다라는 공포심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면은 끝까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뭐 다음 대선 후보를 강력하게 누군가를 지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 못 해먹겠습니다 하고 이제 도망을 친 꼴이 되다 보니까 뭐 2차 전지를 비롯해서 그동안에 이 바이든 대통령의 기조를 믿고 투자를 했던 많은 2차 전지라던가 신재생 에너지 부분들이 후퇴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리더십의 부재에서 또 실망감이 또 같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영향이 아마 한 이번 주까지는 조금 더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 민주당 측에서도 지금 빠르게 대책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해리슨 카멜라 부대통령 이제
부통령 후보 같은 경우에 다시 이제 뭐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최초의 뭐 여성 흑인 대통령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기대감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정확하게 반대되는 어떤 정치적 기조도 있고, 그러니까 외향적인 부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당장 보여지는 외모적인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이게 꽤나 미국에서는 이제 많이 적용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그래도 우리가 증시에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그러면 수요일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증시가 좀 조정받을 때 좀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번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기대를 하고 접근하는 건 충분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다만 실적 랠리의 실적에서 가장 조심하셔야 될 건 지금 이미 기대감이 좀 많이 상승됐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기대감이 선 반영되다 보니까 주가가 좀 탄력이 많이 높게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실적 발표 이후에는 오히려 매물이 급격하게 쏟아지겠죠. 왜? 그만큼 지금 빠져 있는 종목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접근하실 때는 일단 뭐 기업의 수출 실적을 보신다면은 당연히 뭐 미국 수출 비중이 좀 높은 기업들을 공략하시는 방향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종목에서 내가 또 손절을 해야 될지 말지 고민이 된다. 그러면 일단 1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해서 그래도 해외 수출 실적이라든가 국내 실적 이 부분들이 좀 양호하게 나왔던 기업들이라면은 이 2분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잡고 다시 한번 가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약간 이 조정 장세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키워드로는 실적을 뽑아주셨어요. 좀 그런 만큼 우리가 이 실적 관련주를 눈여겨봐야 되는지도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닝 시즌 이제 시작이 됐죠. 뭐 지난달에 이어서 실적 상향 흐름이 이어지곤 있습니다. 뭐 내일부터 해서 KB금융, LG이노텍, 뭐 SK하이닉스, 기아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모두 실적을 내놓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차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또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화장품 쪽 수출이 잘 나오면서 뭐 오늘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들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차장님이 보시기에 2분기 실적 시즌의 주인공은 어떤 섹터가 될까라고 생각하실까요? 섹터로 본다고 하면 그 실적주로 좀 얘기를 한다면은 당연히 그냥 숫자로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종목별로도 그 최근에 어떤 5년 동안의 이 평균 어떤 PER로 봤을 때도 굉장히 아직까지 밑에 형성된 많이 올랐던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있는 종목도 굉장히 많거든요. 뭐 그런 종목들을 노려보는 전략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지난주부터 갑자기 180도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 결론은 그거 같습니다. 그 전에 시장에서의 주가가 좀 많이 오르면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계속 쌓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바로 이제 이 미국의 대선이라는 이벤트가 이 트리거가 됐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뭐 그만큼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은 지금은 배제한다는 것보다도 어떤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건 정말 무리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오히려 좀 안 올랐었던 종목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히 가져야 되는데,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실적 추정치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과거에 몇 년 동안의 주가 흐름을 봤을 때도 저평가 구간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섹터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그 섹터로 말씀을 드리면은 자동차 부품주, 이 카지노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는 실적 추정보다는 많이 안 올랐지만 이 섹터 안에서도 종목별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도 따로 있거든요. 자동차 부품주로 봤을 때도 뭐 HL만도, 현대이아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실적 추정치가 높아지는 그런 구간에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내일 KB금융이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실적 추정치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저평가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몇몇 종목들 최근 3개월 동안에 3개월이나 6개월 동안에 실적 추정치가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따로 또 있거든요. 보면은 뭐 풍산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금호타이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실적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를 좀 노려보는 전략이 지금 낫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현대차도 그렇고 뭐 SK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의 실적 전망 하반기 때도 굉장히 좀 좋거든요. 하지만은 이 그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쌓이고 있는 최근 구간에서 신규로 접근한다라는 부분은 잠깐 피해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미국에 대한 대선에 대한 이벤트는 하루하루 바뀔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불안감은 계속 쌓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런 욕구, 매수에 대한 욕구 부분은 이
저평가 낙폭 과대주로 몰릴 가능성이 단기적으로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뭐 실적이 좀 수다가 찍히는 종목들, 뭐 자동차, 부품주, 카지노, 금융 쪽 좀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흔들리는 장 안에서 오늘 또 무려 상한가를 기록했던 테마가 또 있습니다. 네, 바로 우크라이나 재건원도 관련주죠. 뭐 데모나 현대 에버다임 같은 종목들 상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뭐 트럼프가 젤렌스키랑 또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함께 지금 전쟁 종식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종전 이후에는 이 국내 기업들이 우크라이나에 진출할 가능성도 빼먹을 수 없겠죠. 네. 그래서 종목들 튀어 올랐는데 과연 이러한 종목들 모멘텀 타고 조금 더 우리가 볼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도 궁금하거든요.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아, 네. 두 분 다 부정 의견을 주셨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 장 막판까지 상한가가 풀리지 않아서 그러니까요. 내일 시장에서도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런 재건 관련주는 그냥 테마성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테마죠. 그러니까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 정말로 끝낼 수 있다고 치더라도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정전 협정해야 되고 배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공사 착수까지도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대한 사업 우선 대상자 설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SG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아우조스탈에서부터 슬러리를 받아서 이제 아스콘 설치한다 이러면서 3월인가 이때 한번 급등을 했었거든요. 네. 그 다음 어떻게 됐죠? 급락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단기 변동에 대해서 매매가 좀 자신 있는 분들이라면은 뭐 트레이딩의 관점에서는 가능한 거지만 우리가 이걸 마냥 이제 기대가 되고 끝까지 이제 종전이 될 것이다라는 입장에서 접근하는 거는 당연히 지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차장님의 의견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뭐 테마성이라고 해도 사실 테마주들이 더 시세가 좀 오히려 이런 하락장에서 좀 나오기 마련이잖아요. 그럼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라도 일단은 조금 피해봐야 될까요, 재건주는? 글쎄 뭐 재건주는 뭐 아직까지는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의 어떤 그 진출해서 또 건설해서 실적이 지금 나오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테마라고 지금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한다라고 이제 종전에 대한 원한다고 했을 때 그게 과연 우리나라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 뭐 이제 연관이 돼 있는 기업들한테 실질적으로 이제 그 매출 잡히는 구조는 정말 이제 최소 봤을 때도 2년 이상 걸릴 것 같고요. 네. 근데 그것도 어떤 장담하기 힘든 구조이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재건주를 봤을 때 이 재건주 안에서도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잖아요. 뭐 전력도 그렇고 뭐 건설도 그렇고 오히려 지금 인프라 관련주로 이 생각을 바꾸면서 접근하면은 종목들을 줄일 수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급등하면서 재건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는 부분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치적 이슈로 가는 종목들은 정말 변동성이 심하거든요. 신규 접근으로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정말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건주 안에서도 이왕이면 좀 사고를 또 바꾸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재건주 오랜만에 이제 이 거래량과 함께 주가가 오랜만에 좀 시장에서 좀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 안에서도 이 대형주 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뭐 건설주나 뭐 이런 또 원정도 관련주도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서 얘기가 나와주면서 지금 시세를 받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로 이 추리는 전략이 오히려 좀 하나의 어떤 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면서 종목들을 추리는 전략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두 분 모두 재건 관련주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그럼 이 섹터는 어떨까요? 바로 2차전지입니다. 네.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2차전지 이렇게 또 댓글 써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잊어야 한다. 네, 그러니까요. 네. 캐즘부터 뭐 IRA 이슈까지 참 악재가 산재한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부터 먼저 열어보도록 할게요. 2차전지는 어떨까요? 이번에도 두 분 다 부정을 주셨습니다. 사실 뭐 트럼프가 또 당선되면은 자기가 뭐 IRA 좀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말은 하긴 했는데 네. 사실 뭐 아예 폐지할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 주가를 결정짓는 환경이 좀 워낙 이 상승할 가능성도 더 누르는 것 같은데 2차전지도 좀 피해 있어야 되나요? 일단 뭐 지금 시점에서 저점이라고 확신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좀 이렇게 부정적이다라고 의견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네. 물론 장기적으로 2차 전지의 성장성은 뭐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겠죠. 근데 그러니까요.
이미 이제 좀 지금 시점에서는 뭐 매매의 관점,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자산의 운용의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은 손실폭을 좀 좁힐 수 있는 방안을 가는 게 좋죠. 그러니까 증시화 조정이 좀 많이 나왔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사퇴를 하면서 문제가 커진 이유는 뭐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 밀던 IRA에 대한 법안은 이제 거의 무용지물이고 차기 민주당 정권에서 과연 이 IRA를 어떻게 더 계승할 것이냐가 관건이 된 겁니다. 그러면 IRA를 계속 지속적으로 계승을 하는 데 있어서 지난 정권에서는 앞으로 이제 2030년 되면은 점점 이제 줄어든다라고 하는데 이거 계속 유효한가요라고 당연히 기업들은 물어보고 싶겠죠. 네. 그러면 이제 차기 민주당에서 나오는 대통령 후보가 이 IRA 법안,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내밀었던 당근보다 더 맛있고 먹거리가 더 크게 만들어서 확 이목을 끌지 못한다면은 어차피 또 미국 기업 지원하려고 저런 거 만들었구나라고 생각밖에 안 할 겁니다. 그렇게 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차라리 낫죠. 왜? 어차피 우리는 미국 기업만 지원을 할 거야. 미국 말 잘 듣는 기업들만 지원할 거야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럼 미국에 현지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의 많은 반도체 기업들, 2차 전지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자막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번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을 해왔던 이 IRA 세액공제보다도 더 파격적인 조건이 없다? 그러면 리튬 가격의 안정화 이전까지는 계속 주가는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대선 이후로 뭐 취임 이후로도 계속 2차 전지 밀릴 가능성까지 열어둬야 한다라고 네. 이렇게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참 2차 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3가지 창구 열려 있고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 문자는 샵 2034고요. 저희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도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주문 상담, 많은 상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종목 상담으로 바로 돌아오도록 할게요.